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스포츠 전반에 걸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할까요? 1933년 미국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가 사우디 정부에서 석유 채굴 허가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자회사가 현재 사우디 왕실 기업이자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입니다. 1973년 산유국들이 대대적으로 석유 무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우디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사우디 경제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데 석유는 변동성이 커서 유가 하락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사우디는 지난 7월 유가 하락에 직면해 석유 생산량을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유 의존 수익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는 2016년 4월 모하메드 빈 살만의 비전 2030의 사우디 발표로 이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은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위한 경제 다각화입니다. 여기서 스포츠가 계획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우디는 스포츠 투자가 외국인 자본과 관광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국내 비만인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GDP에 대한 스포츠 기여도는 2016년 24억 달러에서 2019년 6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사우디는 2018년부터 점차 스포츠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더니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스포츠 거래에 최소 63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지난 6년 동안 금액의 4배가 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금액과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은 2021년 사우디 국부펀드를 새로운 구단주로 맞이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 80% 지분을 구입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아람코 회장인 야시르 알루마엔이 뉴캐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단숨에 가장 부유한 구단 중 하나가 된 뉴캐슬은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알렉산더 이사, 키어러 트리피어 등 수준급의 선수를 영입했고 에디 하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로 맞춰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자국 리그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알 나스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영입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0명 이상의 글로벌 축구 선수를 영입하면서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벤제마가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받는 연봉이 2억 유로입니다. 이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받는 연봉 5천만 달러를 생각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리버풀의 호베르토 피르미누, 첼시의 은골로 캉테, 칼리드 콜리발리, 에드와르 맨디, 울버햄튼의 후백 네베스 등 글로벌 선수들이 거액을 받고 사우디 리그로 이적했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스티븐 제라드를 알 이티파크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제라드는 감독으로서 성과가 없음에도 1,520만 파운드를 받아 단숨에 전세계 축구 감독 연봉 4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디에고 시메오네, 2위는 조셉 가르디올라, 3위는 위르게 클롭입니다.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머쥔 감독 바로 뒤에 무관하게 감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지원을 받는 리브골프는 2022년 6월 첫 번째 시리즈를 진행했음에도 급속하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돈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계약과 높은 상금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슨 디셈보가 리브골프로 넘어오면서 받은 계약금이 1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서 82승을 거두며 받은 총 상금인 1억 2,100만 달러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리브골프는 타이거 우즈 참여 조건으로 약 7억에서 8억 달러,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는 거절했습니다. 리브골프 우승이 세계 랭킹 포인트에 반영되지 않아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브골프 측이 PGA 투어를 상대로 독과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대회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국 PGA 투어와 리브골프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오일머니가 골프를 집어삼켰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합병으로 새로 출범하는 법인에 대해 국부펀드가 독점적 투자자가 되고 새로운 법인이 투자를 받으면 사우디 국부펀드가 우선 거부권을 가진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법인이 더 많은 돈을 조달할 경우 사우디 입맛에 따라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스포츠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레슬링 WWE와 10년 계약을 맺었고 대규모 선수가 참가하는 로열 럼블을 제다에서 엽니다.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는 매년 단 2번의 개최로 1억 달러를 보장합니다. 앤서니 조슈아가 세계 통합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앤디 루이스 주니어를 판정으로 이겨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이 경기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우디는 격투기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지난해 8월에도 사우디에서 앤서니 조슈아와 올렉산드르 우식이 대결했습니다. 조슈아는 해당 경기에서만 1억 파운드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부터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게이머스8을 리야드 경기장에서 주최합니다.
15개의 토너먼트가 8주간 진행되며 총 상금은 4,500만 달러입니다. 더불어 국부펀드는 닌텐도, EA스포츠, 액티비전 블리자드, 중국 e스포츠 업체 VSPO에 투자하면서 게임 업계에서 큰 거물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10년간 세계 최고 모터스포츠인 포뮬러1 그랑프리가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이 계약은 6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아람코와 F1은 4억 5천만 달러의 10년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픈힐 전기차 경주대회 포뮬러2와 파리 다카르 랠리도 주최합니다. 이외에도 사우디는 국제대회 스포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2029 동계 아시안게임, 2034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를 확정했고 2030 월드컵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합니다. 사우디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3대 스포츠 중 가장 많은 글로벌 팬을 가진 NBA입니다. NBA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펀드나 연금, 기금 등이 팀의 20% 이내로 지분을 취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직 사우디 펀드의 투자 소식은 없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스포츠에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행보의 속내엔 스포츠 워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스포츠와 정치는 항상 복잡한 관계를 맺어와서 러시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모두 스포츠 워싱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미국은 사우디에게 필수적인 국가입니다. 미국 내 세탁에 필요한 인권 문제 중 하나는 2018년 워싱턴 포스트의 사우디 비판 칼럼을 작성한 기자 자말 카슈쿠지 암살 사건입니다. 그는 사우디 영사관을 유인되어 고문을 받고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의 개입을 부인하고 불량 정부 요원의 책임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은 빈살만의 작전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9.11 테러의 테러범 19명 중 15명이 사우디인이었습니다. 리브 골프 대회 인근에서 9.11 테러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들의 규탄 집회가 열린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2015년 사우디가 예멘의 시아파 반군을 공습하면서 예멘의 내전에 개입했다는 점, 여성권 운동을 벌인 인권운동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던 점 등 여러 인권 문제 세탁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워싱을 의도했든 아니든 모든 것은 비전 2030으로 연결됩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위해 1,4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를 추진합니다.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정도의 예산이며 인구 또한 현재 3,700만 명에서 2030년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에는 스포츠를 통해 국가 관심도와 이미지를 높여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사람들과 자본의 흐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